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스토리북 한번 다뤄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개발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분들이 대부분 피그마라는 툴을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리액트를 어떻게 하면 스토리북에 연동을 시킬지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북과 피그마 역시도 디자이너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토리북에 있는 결과물을 피그마로 연동을 시키고 혹은 피그마에 작성된 결과물을 스토리북에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 세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오늘은 그 공부의 결과물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을 결합하는 방법은 정리하고 시작하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첫 번째, 피그마에서 스토리북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북으로 배포한 결과물을 피그마에서 확인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스토리북에서 피그마의 자료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오늘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피그마에서 스토리북 보는 방법은 플러그인을 이용할 거고요. 이건 피그마가 가지고 있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겁니다. 두 번째, 스토리북에서 피그마 자료 보는 건 스토리북에서 깔아줘야 하기 때문에 스토리북의 플러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애즈온을 사용할 거예요. 먼저 피그마에서 스토리북 작업물을 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스토리북과 피그마의 관계에서 아마 이런 식으로 스토리북에 있는 결과물을 피그마 쪽으로 밀어주는 게 피그마에서 스토리북을 보는 방식일 겁니다. 이럴 경우에 개발자는 따로 구현물을 디자이너에게 일일이 빌드해서 혹은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작업물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피그마에서 작업하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크로매틱으로 배포된 스토리북이 있어야 연동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외에 다른 툴로 배포된 건 아마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복잡할 수 있어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크로매틱으로 스토리북을 배포하고 피그마에서 관련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방금 전에 배포했던 그 크로마틱 계정으로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피그마에서 인증을 하면 피그마 컴포넌트와 우리가 스토리북에 배포한 컴포넌트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현재 2022년 12월 22일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컴포넌트만, 그러니까 피그마의 컴포넌트만 스토리북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컴포넌트화 되지 않은 다른 레이어들은 연동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단점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말로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마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저는 먼저 텅 비어있는 하나의 피그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런 검정색 사각형이 하나 있는 구조라고 칠게요. 우리는 지금 이 검정색 사각형을 원하는 컴포넌트에 대응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크로매틱으로 배포된 스토리북이 있어야 해요. 이게 있어야 피그마와 연동이 되니까 꼭 하기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피그마 이 컴포넌트를 한번 이 빨간 버튼에 대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그마에서도 이 빨간 버튼으로 빨간 버튼을 보거나 아니면 쉽게 이 링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린 레이어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컴포넌트로 만들어 줘야겠죠. 요걸 이렇게 눌러 주시면 아셋으로 갔을 때 여기 컴포넌트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버튼이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면 이렇게 마름모에 플러스 모양이 있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럼 이 완성된 컴포넌트를 대응을 시켜볼게요. 대응하기 위해선 플러그인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플러그인을 다운받아 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토리북 커넥트가 다운로드 되어 있지만 없으신 분은 여기다가 검색하셔서 스토리북 커넥트 저는 있어서 계속 뜨고 있네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에 이렇게 크로매틱으로 배포된 URL을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의 URL을 여기다 붙여주면 돼요. 그럼 다시 크로매틱으로 돌아가 볼게요. 크로매틱으로 돌아가서 이 레드 여기에 URL을 원했던 거니까 레드 버튼을 누르고 이 레드 버튼에 대응되는 링크를 찾아줘야 하니까 잠시 최대화를 취소시켜서 여기 링크를 긁어서 다시 한번 여기에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놔 주면 아마 우리가 만들었던 컴포넌트와 스토리북으로 배포된 크로매틱으로 배포된 스토리북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대응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요걸 누르면 아마 스토리와 링크가 끊길 거고요. 만약 요걸 그대로 닫고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확인할 때 지금은 요소가 없어서 아마 구분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디자인 요소를 확인하다가 우리가 방금 전에 스토리북으로 배포된 요걸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어떻게 개발자가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누른다면 만약 그게 정상적으로 스토리북에 연동이 되어 있다면 여기 오른쪽 하단을 가시면 여기 플러그인에 뷰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픈 스토리 인 브라우저도 있고요. 뷰 스토리를 누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대로 창이 뜨고 그 창 안에서 이렇게 버튼이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만약 우리가 방금 전에 배포했던 스토리북을 브라우저로 보고 싶으면 여기 버튼, 레드 버튼, 오픈인 브라우저라고 뜨죠. 이걸 눌러주면 새로운 브라우저 창에서 방금 전에 배포한 그 스토리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원하는 걸 링크를 따서 원하는 피그마 디자인에다가 대응만 해주면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대응만 해주면 연동이 된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 내부의 플러그인을 이용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스토리북에 있는 작업물을 피그마에서 보는 방법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그마 내부의 작업물을 이번엔 스토리북에서 보는 방법도 굉장히 쉬우니까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그마에서 완성된 작업물을 스토리북에서 출력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개발자는 구현물과 디자인을 보면서 우리가 배포하는 스토리북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하기 때문에 일일이 피그마에서 그 요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며 작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피그마 작업물과 스토리북을 연결하기 위해선 디자인 애드온이 필요합니다. 애드온을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애드온은 스토리북의 플러그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세팅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팅도 굉장히 쉬워요. 네, 이걸 세팅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했던 디자인스 애드온을 우리는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 npm installs 되어 있죠. 이걸 사용해도 되고요. 우리 쭉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걸 이용해서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작업한 코드로 가셔서 방금 전에 코드를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네, 만약 설치가 끝나시면 이렇게 스토리북 as on design 이라는 친구가 패키지.json에 설치가 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다음엔 다시 공식 문서로 가셔서요. 이렇게 as on을 main.js에다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죠. 이렇게 module.export라는 친구가 있을 건데요. 거기에 as on 내부에 요 요소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한번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main.js로 가셔서요. 저는 이미 아마 등록을 해놨을 건데요. 이렇게 이 as on 내부의 배열의 한 요소로서 스토리북 as on 디자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 3번 우리의 스토리에다가 그걸 등록을 해줘라. 이 3단계만 마무리하면 모두 끝나요. 우리가 배포할 요소가 예를 들어 myStory라고 있을 때 그 myStory에다가 parameters라고 하는 요소를 붙여서 거기에 디자인 그리고 타입은 피그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URL은 우리가 보여줄 그 피그마 요소의 URL을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한번 제가 제 코드에다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메인 버튼이라는 하나의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에 아규먼트로 뭐 이런 요소들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 요소 하단에다가 메인 버튼 parameters 라고 써주고 그 다음 타입은 아까 나왔듯이 요걸 그대로 디자인이네요. 타입이 아니고 디자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쳐주고 우린 지금 요 링크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그 컴포넌트의 요소로 바꿔주면 되니까 네, 여기 다시 컴포넌트로 와서 요 컴포넌트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 컴포넌트를 눌렀을 때
쉐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측 상단에 있는 쉐어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쉐어라는 버튼의 카피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거기에 이 카피 링크한 걸 붙여 넣어주면 돼요. 지금 파일이 2개가 되는데 아마 이거를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보면 노드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 게 아마 컴포넌트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걸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저장을 한번 해주고 저희는 한번 스토리북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npm run storybook 실행해 주시면 배포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브라우저의 로컬로 우리의 로컬에서 스토리북을 실행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세팅이 된 스토리북이 보여질 겁니다. 이렇게 레드 버튼의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는 요소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레드 버튼에 등록을 해두진 않았으니까 메인 버튼으로 가시면 이렇게 디자인의 요소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피그마의 요소를 우리의 로컬 스토리북에서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뭐 이렇게 불러온 게 다른 컴포넌트에도 각각 적용이 되고 만약 우리가 완성한 이 페이지 단 더 큰 컴포넌트 단에서도 확인이 된다면 디자인을 비교하면서 개발하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요. 보다 더 디자이너와 상호작용하기 쉬워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피그마로 바로 가고 싶으시면 이 아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대응하는 피그마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이나 아니면 요소를 등록해 놓고 사용하기 굉장히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북과 피그마를 연동해서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